모든 사랑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젊은 날의 사랑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식어가고,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느라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59세의 김영희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2년, 시계가 멈춘 듯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밤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기 전까지는요. 55세의 최연수 씨, 조심스럽지만 다정한 말투 속에서 저와 똑같은 상실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갈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이야기는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이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황혼의 설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수 엄마, 준호 할머니, 막내 며느리. 평생을 그렇게 불렸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처음 1년은 울기만 했습니다. 2년째부터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대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하루를 사는 이유도 모르겠더군요. 저녁 7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천에 계신 시어머니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급하진 않은데요. 보호자분이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은 늘 거짓말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세면도구,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 한 봉지, 그리고 남편의 낡은 손수건. 왜 그걸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대구에서 순천까지는 심야 고속버스로 가는 게 가장 빨랐습니다. 밤 11시 30분 출발하는 막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저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로즈 핑크색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립스틱. 괜찮아, 영희야. 넌 아직 살아있잖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화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7A 좌석에 앉았습니다. 뒤쪽 창가 자리.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천까지 5시간. 그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면바지,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고 안전벨트를 매는 동작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승객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쪽으로. 앞쪽 자리가 덜컹거려서요. 나이 들면 허리가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허리 때문에 고생이에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며 차창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가시나 봐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천까지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2년 전에 보냈어요.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버스 안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버스 안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좌석 등받이에서 나오는 희미한 청색 비상등 불빛만이 간간히 우리를 비췄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희예요. 저는 최연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순간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어요?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걸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이게 사는 건지 그냥 시간을 견디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제 몸이 살짝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현수 씨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 스치듯이.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를 낼까, 손을 뿌리칠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우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등이 살짝 닿은 채로. 영희 씨, 네. 제 손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럼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손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현수 씨의 손을 살짝 덮듯이.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손을 뒤집어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영희 씨, 지금 행복해요. 저도요. 곧 천안 휴게소에 도착하겠습니다. 20분간 정차합니다. 운전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들킨 것처럼. 하지만 곧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스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버스 안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밝기에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수 씨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50대 중반의 얼굴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다정했습니다. 영희 씨, 처음 뵙네요. 제대로. 그러게요. 어둠 속에서만 있었네요. 버스에서 내리니 새벽 일시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중순의 밤 공기는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수 씨에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59살의 나이에 화장실을 나오니 현수 씨가 자판기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음료수 뭐 드실까 해서요. 커피 괜찮으세요? 아니면 따뜻한 거? 유자차 있으면 그걸로요. 좋아요. 현수 씨는 유자차 2개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캔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휴게소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애 씨, 현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섣불렀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버스 안에서요. 손잡은 거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어요. 영애 씨,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뭔데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던가요? 현수 씨,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이제 59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영애 씨는 지금도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현수 씨도 멋지세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새벽 1시의 휴게소에서 59살과 55살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천 도착하면 문자 주실 수 있어요? 네. 보낼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꼭 만나요. 정말요? 네. 저도 현수 씨 다시 보고 싶어요. 버스가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휴게소의 밝은 불빛이 멀어지고 창밖은 다시 검은 밤으로 물들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데요. 현수 씨는 선반에서 작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거 덮으세요. 현수 식어잖아요. 이렇게 하면 둘 다 따뜻하잖아요. 담요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손등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어깨가 추우실까 봐요. 제 어깨에 기대셔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의 어깨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대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편하게 기대세요. 저는 천천히 머리를 현수 씨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현수 씨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박동, 살아있는 소리. 영애 씨,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되죠? 우린 이미 혼자잖아요. 그래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 처음 만났지만 낯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린 같은 아픔을 알잖아요. 3년 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 느껴본 게, 저도요. 2년 만이에요. 이 어둠 속 온기가 무섭도록 좋아요. 저도요. 이 온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천에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요. 시어머니 상태 봐야죠. 일주일쯤? 그럼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좋아요. 오세요.
정말요? 네. 연락 주세요. 시간 맞춰 볼게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우리는 조용히 숨을 나눴습니다. 곧 벌교육에소에 도착하겠습니다. 운전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현수 씨가 하차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써 너무 빨랐습니다. 벌써네요. 네, 벌써네요.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이 온기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영애 씨, 저 내리기 싫어요. 저도 현수 씨가 내리는 거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른 둘이 헤어지기 싫다고 때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 씨, 이 버스가 끝나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꼭 만나요.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약속해요. 그럼 토요일은 어때요? 벌초 끝나고 바로 갈게요. 토요일 좋아요. 점심때 어때요?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완벽해요. 우리는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영애 씨,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밤 제가 더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포옹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현수 씨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현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저도 현수 씨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수 씨의 체온, 심장 소리,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영애 씨, 토요일에 꼭 만나요. 네, 꼭 만나요. 순천 터미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현수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영희야 왔구나. 네,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고마워, 영희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전 내내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수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희 씨, 잘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벌초 끝났어요. 영애 씨 생각하면서 했어요.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벌초 수고하셨어요. 저도 토요일 기다려져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게 얼마만인가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숙소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현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았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네, 현수 씨. 전화 괜찮으세요? 네, 완벽해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 씨,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오늘 하루 종일 영희 씨 생각했어요. 저도 현수 씨 생각했어요. 토요일에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영희 씨 보고 싶어 죽겠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일까? 59살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설렘, 이 떨림, 이 기대감. 젊었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깊고 더 소중했습니다. 상실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나이에 만난 사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 씨에게서 문자였습니다. 잘 자요, 영희 씨. 꿈에서 만나요. 내일 또 연락할게요. 토요일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자요, 현수 씨. 좋은 꿈 꾸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심야 고속버스는 순천까지 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의 초입에 서 있었다. 심야 고속버스에서 만난 59세 누님. 멈춰버린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1화 끝.